Administrativa,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 네, 저는 신여성이고요. 제 옆자리에 책사 자영업 꼼꼼히 네입니다. 짧고 굵습니다. 짧고 굵었어요. 네. 다들 장마철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빨래가 안 말라요. 냄새가 너무 나. 에어컨이 막 노안에 걸릴 것 같아요. 빨래를 네. 안 하는 방법은 없구나. 없어요. 네. 네. 저희는 택시 운전사죠. 네. 2부입니다. 투비와 나투비 장훈 감독의 광주 5.18 당시 그 참사를 알렸던 독일인 기자 힌츠페터 스토리를 모티브로 해서 네, 택시 운전사들의 희생을 그린 영화이고요. 2017년 개봉작이었고 1,000만을 넘겼던 1,200만을 넘긴 굉장히 호응을 얻었던 감동적인 영화였죠. 투비와 나투비. 자, 장면이나 캐릭터를 가지고 죽이고 싶은 캐릭터, 살리고 싶은 장면, 뭐 여러 가지들을 나눠보는 코너입니다. 광주 돈워리 아이 베스트 드라이버 택시 운전사. 이제 찌라시가 없으니까만 이제 이거 찌라시예요. 찌라시 진짜? 나와 있는 거야 이거. 뭐 I'm okay 뭐 이런 영어도 있지 않았나요? 어디가? 찌라시에 나온 대사야. 머니 퍼스트. 노광주 노 노머니. 광주 노 머니. 퍼스트 머니, 레이디 퍼스트, 머니 퍼스트. 영어는 그렇게 이렇게 해야 돼. 진짜 맞아. 다 되더라고. 다 되잖아요. 괜찮은 영어였어요. 네. 노. 노 광주 노 머니. 아니 나중에 큰아들이 김승필 씨가 나와서 그 증언한 데 따르면 몇 군데 한 눈여겨볼 지점이 있는데 실제로는 네. 영어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어뿐이 아니라 그랬어요. 일본어 뭐. 언어에 대한 그러한 예. 좀 특기자였던 것 같고요. 예. 그분이 왜 중동에 네네. 노동자로 다녀오신 분으로 나오죠. 사우디. 그거는 거기까지는 거기까지는 영화 속에 아니에요. 나오잖아요. 왜? 나 그건 거기 영화 쪽 장치였던 갔다 것 같습니다. 왔다고 나오잖아요. 나오긴 하는데 영어를 했던 이유가 그 당시 사실 영어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나는 그냥 구라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좀 네. 그렇게 그래서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한국으로 이제 취재 들어오는 외신 기자들의 단골 기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이 김만섭이죠. 김만섭 네. 기자가 동료 기사의 그러한 손님을 가로채는 그런 맞아요. 걸로 나오는데요. 실제는 그렇지는 않았을 거고 아마도 이미 예정된 김포공항에 가서 대기하고 바로 광주로 출발했을 거다. 이랬을 거라고 이제 그쵸? 추측을 하고 그렇겠죠. 있죠. 네네네. 영화적인 장치겠죠. 네네. 그러다가 광주에서 돌아와서는 매일 술로 이제 여생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도 4년 후에 돌아가시는데 간암으로 돌아가셨죠. 아무래도 술과 관련이 있겠죠. 근데 그렇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트라우마가 상당했을 걸로 보입니다. 힘들어 했었다고 아버님이. 그 영화 속에 보면은 그 힌츠페터가 촬영을 하는 장면에서 네. 그 카메라 씬으로 넘어가면은 필름록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네. 마치 기록 영화처럼 화면이 흘러가는 장면들이 나오죠. 자료 화면처럼. 자료 화면 예, 색깔이 예. 이렇게 좀 바뀌는 그쵸. 거. 예. 근데 보면은 막 그 여학생들이 막 질질 끌려가거나 노인분들이 막 그 두들겨 패거나 막 정말 막 옷 홀딱 벗겨놓고 트럭에 실어가지고 데려가서 막 논두렁에 막 버리고 결국 유준열도 그렇게 해서 죽게 되잖아요. 구타당하고 뭐 이러다가 결국 버려져가지고 죽게 된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을 만약에 이 영화로 쳐도 만약에 이 택시 운전사가 실화라면은 자기가 거기 가서 만난 누군가의 시신을 보고 돌아왔다면 본 거잖아요, 지금. 근데 보고 온 거잖아요. 뉴스에서는 그 정부가 계속 이어지고 그럼 80년인데 85년이 돼도 대통령이 바뀌지 않고 87년이나 돼서야 겨우 이제 민주화 운동이 시작된 거니까 그 세월을 견디는 건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트라우마도 트라우마인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우라병. 거기 갔다가 와서 본인이 언제 공안검사한테 잡혀갈지 모르겠다는 그런 것도 있을 그런 수 있죠. 좀 약간의 그럴 수 예. 있었겠네. 두려움. 예. 두려움. 왜냐하면 이게 다 힌츠페터에 알잖아. 의해서 다 알려졌잖아요. 알려졌습니다. 예. 그럼 누가 힌츠페터를
데리고 광주로 들어갔냐. 이걸 당연히 조사하겠죠. 예. 그러다가 본인도 스트레스. 연행되고 끌려가서 어떻게 고문으로 죽지 않을까. 이런 왜냐면 두려움도 있을 것 이름을 같아요. 또 알려줬잖아. 그렇죠. 김사복. 아. 그게 진짜 실제 이름이었잖아요. 두렵지. 가명인 줄 알았는데 실제 이름이었어. 근데 그래서 뭐, 술로 지새울 수밖에 없었겠다. 세상은 바뀌지 않고 그러니까 우라병도 나고 분명히 자기 눈으로 봤는데 뉴스에선 그게 하나도 안 나오고 하니까 그렇지. 정말 우라병도 화병도 걸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사실이 아닌데. 저는 그런 대조적인 장면. 그러니까 뉴스에서는 죽은 인원도 틀리고 예. 광주에서는 정말 전쟁터였는데 음. 다시 이제 돌아가려고 순천으로 왔을 때는 너무 평온한 장면이잖아. 거기 그 신문 그 헤드라인은 자세하게 보여주잖아요. 예. 폭도들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그래서 그 결국 그 눈물의 주먹밥 한 덩어리를 씹고서 집에 가다가 그 장면이 전 되게 인상 깊은 게 저 개봉관에서 봤을 때도 그 장면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그 순천에 갔다가 아줌마가 주먹밥을 주셨는데 그걸 먹고서 너무 맛있네요 해놓고서 아 우리 딸 구두 챙겨가지고 구두 집에 사고. 출발을 하는데 가면서 다시. 점점 표정이 어둡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물을 흘리잖아요. 아빠 어떻게 하니 하면서 차를 돌리잖아요. 근데 그 백화지. 장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 사건을 하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게 된 거죠. 더 이상. 그러니까 그 순간. 평범한 소시민에서 더 이상 그걸 상황을 본 다음에 뒤로 돌아갈 수 없는 다른 인간이 된 거죠. 그러니까 트랜스한 이제는 그래서 느낌의. 저는 그게 그 순간이 인간에게 어떤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묻는 순간이다. 그래서 물론 거기서 서울로 가도 그 사람이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지. 아니죠. 그렇지만 그 스스로 누군가의 그런 슬픔 앞에서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 차를 돌리는 그 장면,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근데 다시 봐도 돌아가면 자기도 죽을 수도 네, 되게 있을지도 모르는데, 뭉클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위험한 상황인데. 딸한테 그러잖아요. 손님을 태우고 가야 된다고. 뭔가 두고 온 거 있다. 손님을 뭐 모시고 가야 뭐 엄마 이렇게. 아빠가. 손님이라 안 하고 뭔가 두고 온 게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손님이라고 얘기해요. 아빠가 손님이 손님을? 술을 태우고 가야 되는데 손님이 아직 일이 좀 있어.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는데 그 송강호의 연기가 그 차 안에서 그 차 돌리기 전에 그 연기가 네. 처음에 막 흥얼흥얼 막 이렇게 하면서 출발을 단발머리와 하잖아요. 너무 다르죠. 막 흥얼흥얼 하는데 막 점점 표정이 막 그 사람의 그 내면이 바뀌는 그 순간 역전되는 순간이 너무 인상 깊더라고요. 연기 잘하는. 그런 연기를 정말 잘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근데 그렇게 됐던 게 사실 주먹밥도 있었지만 유준열의 죽음이라는 정말 정말 너무 순수한데 그런 애들의 죽음을 폭도라든지 뭐 항쟁이라든지 막 이런 그런 걸로 가리고 그런 신문 기사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감독이 이 대중 상업 영화일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놓치지 않았어요. 이왕 광주 영화니까 그것도 있잖아. 오일, 기름 무료로 주는 것들. 그래서 이걸 자기가 기자도 실제로 안 태워주고 기사도 안 쓰니까 기자를 안 태우고. 네. 그러니까. 지는 대학가요제 가려고 대학 갔는데요. 맞아. 예. 택시 운전사. 저도 그랬어요. 저도 강변가요제 가려고 대학 갔더니 아서라. 4.19 가요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노가바. 저 노가바 가요제 나가서 2등 했잖아요. 아 진짜? 노가바. 훌륭하네. 나 진짜. 또 새로운 정보를 어. TMI네. 강변가요제로 갔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유준열 이제 그러면서 김군을 생각했죠. 그쵸? 비슷한 비슷하잖아요. 그 방구석 일렬에서 유시민 씨가 택시 운전사 장면 중에 가장 인상 깊다고 꼽은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유준열이 흰치페터를 태우고 군중 속으로 택시를 타고 들어가잖아요. 자, 조금만 비켜주서 이제 우리를 하려고 저 기자가 오셨단게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막 길을 비켜주잖아요. 그 선량한 사람들이 저쪽에서 아리랑을 부르고 이쪽에서 막 자기들끼리 모여서 결국 죽게 되는 사람들인데 막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유준열이 되게 거기서 되게 연기가 너무 자연스러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발에서 조금 켜주세요. 그래서 좀 이 유준열을 나는 이 봉오동 전투에서 봤는데 이 세상에. 풋풋하고 훨씬 더 맞네요. 젊은 청년으로 본 게 이제 그게 오빠였는데 오빠 택시 운전사. 그랬습니다. 김군과 좀 굉장히
그 오버랩이 되는 캐릭터. 이름 없이 죽어갔지만 아주 의미 있는. 네. 막 영어로 얘기하잖아요. 나는 괜찮으니까 꼭 살아서 네가 맞아. 가라. I'm 힌츠페터한테. okay, I'm okay. 빨리 돌아가라. 너는 가라. 나는 너는 내가 가라. 잡게. 꼭 알려라. 그 장면도 되게 좀 장치적으로 효과적이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포스터랑 일본 포스터랑 좀 다른데 일본 포스터에는 부제가 하나 달려 있어요. 뭐 번역을 하자면 약속은 바다를 넘어서 약속과 갑자기 신문 바다를 넘어서 우미오 아사코 이런 거. 뭐 아니 사람들은 웬 심파야 이러는데 왜 여기 그때 이 힌츠페터 보고 이거 기사 얘기를 갖다가 일본 가서 알리게 한다 그쵸. 이래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일본으로 가라고 막 하지. 이 둘의 약속이 얘기인 거야 그치. 나는. 내가 보기에는. 근데 웬 심파야 이러면서 막 어떤 거 보면 댓글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이 유준열이랑 이 기자하고 이 둘의 관계. 제목이 근데 안 달려도 되는 부제가 달려가지고 그죠? 그런데 그렇죠. 일본어 요즘에 우리 한국 영화 드라마 많이 수출되는데 오역 번역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중화권에선 나름 잘 번역됐는데 어. 그 부분은 제가 3부에서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뭐 식으로 제가 자기 이게 분량 막- 유준열, 유준열이 유준열이. 저는 투비 하겠습니다. 예, 저도 투비인데. 투비. 우리 다 예. 투비네. 투비겠네. 아, 투비겠네요. 그러네요. 저도 투비인데 저는요 그 힌츠페터와 이 택시 운전사가 계속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김만섭 기사가 이제 광주에서 빠져나오면서 검문소를 통과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 검문소를 통과할 때 거기에 이제 군인 한 명이 등장합니다. 예, 이제 차에서 내리고 이제 차를 이제 검사하죠. 혹시나 네. 뭐가 있는지. 그게 엄태구가 역할하고 맞아요. 뭐 이름 같은 건 안 나옵니다. 맞아, 그냥 맞아. 검문소 군인. 예, 전 그분을 투비할 건데요. 차를 이제 수색하다가 뭐가 나오냐? 전화 오죠. 아니 서울- 전화 오기 전에 전에 서울 뭐를 번호표. 발견합니다. 번호판. 번호판을 바꿉니다. 사실 이 광주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서울 번호판을 이제 떼어서 광주 번호판을 달잖아요. 근데 그 차 뒤에 트렁크라고 그러죠. 예. 그 서울 번호판. 번호판을 보는 거예요. 와, 그 순간 굉장히 막 오싹하지. 오싹하더라고요. 예. 근데 눈 감아줍니다. 이 엄태구가 그죠. 이 군인이 맞아. 눈 감아주고 그냥 보내죠. 가라고. 그래서 네, 문 후배들한테 열어주라고. 얘기하잖아. 야 기자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네.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확인했는데 음. 그런 얘기를 하죠. 일부러 그렇죠. 일부러 보내는. 일부러. 그 이게 사실은 처음에 봤을 때는 긴장감 연출을 위한 어떠한 엄청 쫄았어. 나 설치된 처음에 장면, 개봉관에서. 설치된 장면인 것 같지만 이것도 실제 사건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어. 이거 실제 사건이라고 하는데 훌륭하네. 이걸 어떻게 힌츠페터가 증언했어요? 힌츠페터가 증언했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 영화가 힌츠페터의 증언을 토대로 이제 제작된 영화인데 힌츠페터도 증언하고 아까 김사복의 큰아들인 김승필. 김승필도 아버지한테서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두 분의 증언이 이제 맞물린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일부러 봐주어서 나왔다. 다행이네. 봐준 사람이 군인이 있었다. 어. 그런 증언이 너무 있었다고 다행이네. 합니다. 이분을 찾아야 되네. 그렇네. 훌륭한 분이네. 네, 그래서 저는 엄태구가 엄태구 여기에서 군에게, 엄태구. 예, 검문소 군인을 투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어쩜 영웅이죠. 근데 그렇죠. 예, 네. 맞아요. 훌륭한. 당시 그분이 알려지면 더 큰일이 나겠죠. 그러네. 예, 군사법정에 세워진다거나 예, 참 말할 수 없는. 그렇죠. 평생 비밀로 간직한 채 어쩌면 세상을 하직했을지 모를 하지. 근데 어쨌든 왜 이래. 왜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이런 표현들도 있지만 사실은 정의라는 것도 우리가 아주 디테일한 순간 그런 찰나에 어떤 선택, 그리고 어떤 그 사람의 가치관, 무엇을 살릴 거냐. 요즘 인공지능 자율자동차에도 그런 게 되게 논란이 되더라고요. 인공지능이 운전을 할 때 사고가 나면은 운전자를 살릴 거냐? 바깥에 어린아이를 살릴 거냐? 뭐 이런 식의 판단을 할 때 우리 같으면 내가 죽어도 쟤를 살려야지 하고 하면 내 쪽을 위험하게 해서 애를 살리는데 만약 운전자를 무조건 살리라고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으면 애를 죽이고 운전자를 살리게 되는 이제 결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돌릴 때. 그러니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태도. 못 따라가겠네. 네. 그런 것들은
그런 계산적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들이 요즘 한창 논란이 되고 있어요. 디지털이 이길 수 없는 영역이 있겠죠. 그렇죠. 네. 인간은 희생을 할 수 있고 대가에 상관없이 그 계산에 벗어나는 판단들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희생되더라도. 네. 저도 투비인데요. 그 김만섭 택시 운전사인데 네. 저는 좀 다른 의미에서 투비입니다. 이분의 이 정신을 나는 투비하고 싶어요. 사실은 이 인물 자체의 정신도? 정신이 뭐냐면 틀이 굉장히 커요. 손님이 가자면 택시는 어디든지 가는 거지. 서울의 택시 운전사 김만섭. 이게 또 찌라시에도 이런 게 있거든요. 이 정신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밤 12시부터 11시 반부터 2시 사이에 강남이나 종로나 이런 데서 택시를 잡아보신 분이라면 김만섭을 살리고 싶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짜 손님이 가자면 어디든지 가는 거야. 이때 어디든지는 광주라서 멀어서가 어디든지가 아니야. 가까운 거리도 어디든지에 들어가는 거야. 가까운데 안 가요. 가까운데 들어가는 거야. 블랙은 갑니다. 블랙은. 블랙도 숫자가 별로 없어가지고 잘 안 잡힌다고. 그다음에 또 위험한 데도 가는 거예요. 편안한 데만 간다는 게 아니에요. 광주로 들어간다는 것의 의미는 위험을 무릅쓰고 맞아요. 간다는 거거든. 길이 평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길이 불편한 길도 간다는 거야. 손님이 가자고 하면. 택시 운전이 10만 원이니까. 이게 사실은 택시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거든요. 네. 근데 택시는 우리의 많은 택시들은 잘 하고 계십니다만 너무 훌륭한 택시 기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일부 네. 1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계시는 택시 기사님들이 가까운 곳은 안 가는 손님을 가려받으시는 네. 카카오로 불러도 안 와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숨어 계시다가 네. 가고 싶은 목적지가 뜰 때 한다는 얘기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택시가 갑자기 증발해 그 시간에는. 네. 가족 중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택시 정말 오래 탔는데 네. 백발이 성성한 어떤 기사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무 이제 택시를 급하게 태웠는데 내리려고 보니까 지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봉투 밀봉이 돼 있는 서류봉투를 주면서 회사에 이제 너무 중요한 서류인데 제가 이거 대신 드리고 찾으러 올 테니까 기다려 달라고 해서 하루를 기다렸대요. 근데 연락이 안 온 거야. 근데 이걸 내가 열면 이제 무슨 범법이 될 줄 알고 경찰서를 갔대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사정을 말하고 대신 좀 열어봐 달라고 했더니 신문지가 가득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세상에. 그런 일들. 그리고 막 아주 요즘 또 젊은 친구들 중에는 처음부터 돈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돈이 어떡하지 하고 모자르면 이렇게 보태줄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돈이 없이 타가지고 낯선 곳에 딱 내려서 완전 러너웨이 초당 100m 한 15초로 뛰는 거. 근데 기사님은 연세 한 65, 70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딱 쓰자마자 미친 듯이 뒷문을 열고 뛰어나가고 막 그런 일도 있대요. 그러니까 쌍방이에요. 쌍방이 제가 볼 문제네요. 때는 서로 조심해야 돼요. 그때 강남은 가지 맙시다. 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돼. 맞아요. 네. 높아져야 돼. 아유. 이건 투비가 아니라 나투비인 것 같은데. 의식 없는 기사와 이 승객들을 나투비하는. 둘 다인 것 같아요. 둘 다. 아니 나 이 정신 스피릿을 투비하고 싶다 이거. 맞아요. 김만섭의. 맞아. 쉽지 않잖아요. 아까 10만 원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그때 10만 원은 요즘 시가로 따지면 한 43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 디테일해. 100만 원이 그거 안 돼? 아니야? 자영업 역시 자영업이야. 아니, 돈에 더 높았다 그랬어. 40 몇만 원. 4배밖에 안 올랐어. 아니, 그거밖에 안 돼? 아니. 왜냐하면 그때 광주 갔다 오는 게 10만 원이잖아요. 지금 광주 갔다 오는 게 40몇만 원 나온다고 그걸로. 그런 의미로.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그만큼 그대로 근데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약간 프리미엄이 있는 거니까 조금 더 비쌀 수는 있죠. 그러게요. 난 100만 원 돈 되는 줄 알았어. 나는 그 사골세랑 좀 비슷하게 해서 그 이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가치는. 그러겠네요. 그렇지. 3달치 집이라고 그러고 막 음. 그랬잖아요. 그럼 그래서 몇백만 원 되겠네. 300 정도, 300만 원 이렇게. 300 정도요. 서울의 집이라고 그러면 외국인이니까 우리가 태국이나 그렇게 이런 할 곳에 거야. 가서 돈 쓰는 것처럼 더 높을 거라 생각을 했지.
네. 그 비슷하게 저도 투비인데요. 그 김사복 씨 얘기는 많이 나와서 투비에서 빼고 저는 이제 그냥 힌즈페터 비슷하게 이게 영화가 2017년도 개봉이었는데 2016년도 1월에 돌아가셨거든. 딱 1년 전에.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1년 있다가만 안타까운 거. 그러니까. 근데 마지막에 영화의 끝에 좀 나오잖아요, 이게. 예, 끝장면에서 좀 나와서 그 전년도 11월 달에 이렇게 찍은 인터뷰가 나오더라고요. 안타깝게. 영화에서 그래서 만난 거지 뭐. 예, 그게 정말 살아있는데 뭔가 이름이 못 찾은 것처럼 나오는데 이미 84년도에 그러니까요. 김사복 씨는 가명도 아니었고 이미 돌아가셨고. 근데 그러면서 나중에 아들이라도 만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죠. 아무도 못 만났다는 게 이제 지금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맞아. 예. 찾았을 사진이라도 볼 수 있었을 텐데. 예, 어떻게 이런 돼? 서로 이런 그러니까. 사진. 그러니까 잘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도 또 이제 와이프는 또 있어서 이게 또 증거는 돼서 그쵸. 지금 그거라도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맞아, 싶은 맞아. 생각이 들고 그게 신문에 보면 이렇게 송건호 언론상 수상 이러면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언론 민주화 언론 기자의 송건호를 기념하면서 2002년도부터 만들어진 건데 사실 거의 다 나머지 손석희도 여기서 상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쭉 나오는데 외국인이 이렇게 받은 게 좀 특이한 거이기도 하잖아요. 유일하다고 합니다. 유일한 지금까지. 거예요. 지금 네. 2019년도 작년 같은 경우가 임은정 판사가 받은 게 이거입니다. 검사. 그 도가니 때 잘했던 그때부터 임은정 검사가 받은 게 송건호 언론상. 그렇군요. 예,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중에 외국인이 받은 거가 유일한. 그래서 이제 위르겐 힌즈페터가 좀 되게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각도에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그게 좀 살아서 누구라도 만났으면 맞아요. 얼마나 자식이라도 만나든지 맞아. 그러면은 정말 달랐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맞아요. 저는 이제 그래서 투비. 예. 네. 힌츠페터는 2016년 1월 25일 독일에서 이제 지병인 심장병으로 돌아가는데요. 향년은 80세고요. 그 생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자신을 광주에 묻어달라. 이런 굉장히 의미심장한 유언을 남기는데 정작 돌아간 후에는 이 유가족들의 반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그 힌츠페터의 모발과 손톱 그리고 유품들이 이제 광주로 건너오고 이제 5.18 구묘역에 입구 쪽에 힌츠페터 정원으로 이제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묻혀 있습니다. 나중에 이 김승필 선생님이 나오셔서 아버지의 존재를 증언하고 나서 이 김사복 선생님의 김사복 선생님의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게 시신. 네네네. 시신인도 이쪽으로 이장됐습니다. 같이. 네네. 그래서 지금 돌아가신 후에 다시 그나마 하셨네. 이제 해후하셨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좀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투비와 나투비로 영화 택시 운전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3부 인문학 드레싱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